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화요일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어제 오후이죠. 홍콩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며 다시 회복세를 보이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새벽을 기점으로 점차 하락하더니 현재 가격대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도대체 왜 갑자기 또 하락을 한 것인지 어리둥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월까지 쉬지 않고 상승했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비트코인 기준 1억 원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온 단기 투자자들의 자금이 이제는 모두 떠나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펀딩 비 또한 곧 있으면 마이너스로 전환할 것 같은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2.7% 하락, 일주일 전 대비해선 10% 하락했습니다. 63,700달러대. 2위의 이더리움은 전날 대비 0.41%, 일주일 전 대비해선 15% 하락한 3,100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BNB의 경우는 1.95% 하락, 솔라나의 경우는 5%, XRP의 경우는 0.67% 하락했지만 일주일 전 대비해서는 18% 하락했네요. 0.49달러대 나타내고 있고, 이 비트코인의 더미넌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 보면 54.1%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16.1%, 비트코인 반감기는 4여일 정도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어제만 해도 다시금 회복세를 보이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의 상승장이 모두 끝났다, 이 반감기 효과는 모두 선반영되었다, 불장은 안 온다라는 비관적인 언급 또한 내놓고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시나요? 지난 2020년 반감기 당시에도 지금과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이에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이란의 강력한 재보복을 결정한다라는 소식이 나온 것인데, 현재 이 소식이 나온 이후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미 증시 또한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전시 내각이 이란에 분명하고 강력하게 반격하기로 결정을 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이 정도 규모의 공격을 무반응으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방침이라고 보도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번 대응은 향후 자국 영토가 공격을 받을 경우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에 다시 나서겠다라는 이란의 경고를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도출되었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경우는 현재 이번 대응으로 중동 전쟁을 촉발하거나 대이란 연합을 무너뜨리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라며 미국과 행동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번 공격 계기가 된 시리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 공격이 이란 영토가 아닌 시리아에서 이루어진 점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제 이번 공격에서 이스라엘의 우방 입지를 확실히 보여준 미국의 경우는 확전을 원치 않는다라며 이란을 재공격한다 해도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이란의 경우는 현재 이스라엘이 재보복할 경우 다시 공격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죠. 이란의 경우는 지난 1일 이스라엘 자국 영사관 공습으로 이슬람 혁명 수비대 쿠드스군 고위 지휘관을 포함한 군 관계자 7명이 사망하자 지난 13일 이스라엘을 보복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에 따르면 공격에는 무인 항공기 170대, 순항 미사일 30기, 탄도 미사일 120기 등이 동원이 되었고, 이 중 무려 99% 요격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의 싸움이 점점 격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정학적인 측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 대만과 중국,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번에는 이스라엘과 이란까지 참 쉽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위험 자산 시장이 다소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4월 20일 전후로 해서 비트코인의 최대 이벤트라고 부를 수 있는 반감기가 다가오게 되죠. 이 반감기 이후 단기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충분히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티은행의 경우는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일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하였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시티 이란 공격에도 유가 차분 저점 매수 기회일 수도 있다. 헤드라인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도 금융시장이 일단은 차분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이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월가의 분석이
분석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 시티그룹의 더크 윌러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우리의 기본적 시나리오는 이번 갈등이 현 수준에서 더 이상 격화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하는데, 윌러 이제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주말간 지정학적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급등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날 6월물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90달러를 하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은 극도의 위험 회피 흐름을 보였던 지난주의 분위기에서 다시 반전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금융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투매를 최소한 일부는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투자자들은 주식을 저점 매수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애널리스트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금융시장은 결국 이번 지정학적 위기를 넘어 다시 연준으로 관심을 되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을 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이스라엘이 이날 이란 공격에 대응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양측의 갈등 수위가 다시 고조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비트코인 반감기가 사실상 4월 20일과 21일 양일 중 하나로 이제 예상이 되면서 이후의 가격 전망에 대한 궁금증 또한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선적으로 반감기라는 호재가 사라질 것에 대한 우려 또한 나오고 있죠. 2024년 1월 전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이 올랐고, 승인 이후에는 기관의 진입이 본격화될 것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여기에 4월 비트코인 반감기는 대단히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 당장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처음에는 채굴자들이 도산하게 될 것이라는 공포 조작 뉴스가 많았었습니다. 현재도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런 흐름은 과거에도 반복되어 왔었고, 현재 1억을 넘겼던 비트코인 가격은 반감기가 그리 부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단순히 채굴량 감소가 몰고 올 수익 감소에 대한 공포보다는 호재 증발에 대한 우려가 훨씬 큽니다. 이에 대해서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내러티브가 필요하다라는 의견 또한 내놓고 있는 중이죠. 이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악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악재든 호재든 소식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주목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보다 훨씬 무서운 것은 호재가 아예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이 시들어지는 것이 이제 가격에 가장 큰 악영향을 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다행스럽게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난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관 자금 유입이 본격화될 거라는 기대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큰 뉴스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단순한 호재성 뉴스 한 번이 아니라 큰 줄기의 내러티브가 필요한데,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기 전 거대한 담론이 존재했었습니다. 그걸 통해 사람들은 결국 미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이 내러티브의 매료가 된 것이죠. 아직 남아있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몇 가지로 추려지는데,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의 금의 시가총액을 추월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전세계 통화가치 하락과 달러 패권 붕괴로 인한 비트코인의 글로벌 통화화입니다. 세 번째로는 세계 각국 정부의 비트코인 채굴 경쟁을 뽑을 수가 있고, 네 번째로는 BRC20 생태계의 본격적인 확장과 다섯 번째로는 실생활에서의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한 결제 대중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외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내러티브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겁니다. 그때마다 시장은 크게 동요할 것이고, 그로 인해 비트코인에 대한 집중도가 상승하게 될 겁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비트코인 반감기입니다. 이 4월 20일 비트코인 반감기가 지나면 당장 호재가 사라졌다라는 사실로 인해 가격 조정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고점을 달성한 비트코인은 반감기로부터 멀어지면서 가격 상승을 이루게 될 겁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급격한 상승입니다. 이 정비례하는 모습으로 비트코인이 절대로 상승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지부진하고 질환장이 펼쳐지게 되겠죠. 그때가 마지막 매수 기회이고, 연말로 갈수록 어쩌면 조금 빠르게 잡았을 때 여름을 지나면서 비트코인은 상승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이번 장이 조금 다른 이유는 기관의 자금 유입이 ETF로 인해 본격화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빨라질 수 있다라는 불확실성이 끼어 있는 상태인 것이죠. 어찌되었든 자금 유입은 기정사실이고 지금의 가격이 그 증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역시 끝까지 들고 있는 사람이 승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것일까요? 이제 전날 대비해서 9포인트 하락한
55포인트 기록하면서 그리드 그럼에도 탐욕 단계 여전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63,000달러 부근에서 부합 흐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기 전 고점이었던 73,800달러 대비해서는 많이 하락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이제 이번 연도 초 그리고 작년과 비교하였을 때 딱 1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현재의 가격대는 상당히 높은 수치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매영상 말씀드리지만 현재는 매도를 할 때가 아닙니다. 매수 횟수를 홀딩하고 지켜야 할 때라는 점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매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으로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